다음으로는 사과나무 컴패션 월드의 김인성 대표님이 사유리 사건으로 보는 생명 윤리와 가정해체의 심각성,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가정해체로 보지 않거나 충격도 받지 않는 국민 다수의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언론과 SNS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에 일본 자국에서 합법 시행한 정자 기증을 통해 자신의 고향인 일본에서 아들을 비혼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사유리 씨는 지난해 말 한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현 나이보다 7살 많은 48세 난소 나이로 진단받자 자발적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을 하였고, 한국의 경우 미혼 여성에게는 정자 기증이 절대 불가하므로 자신의 고국 일본으로 가서 이름 모를 한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잉태와 출산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내용을 한국의 정치인들은 비린내 나는 것을 막고 이내 곧바로 정치판으로 끌고 올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였습니다. 현재 낙태죄의 폐지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며 비혼모, 정자기증, 예찬론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원장은 사유리 씨에게 축하드리고 아이도 축복한다며 사유리 씨가 정자기증으로 분만을 했고 자발적 미혼모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고 국회가 그것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한국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임 지원이나 정자기증을 받는 게 안 되는 나라,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면 안 되는 나라,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도 교육받지도 못하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폄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윤리법은 정자나 난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난임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은 부부 동의서를 부부가 써야 합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서류상 결혼이 아니어도 사실혼 부부라면 시술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미 법이 무너져 있습니다. 두 법령은 모두 배우자를 전제로 합니다. 남편 또는 결혼 생활에 준하는 관계 있는 남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배우자가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사유리 씨의 경우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의료 현장은 우리 부부가 아닌 경우 절대로 시술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은 어떻게 개정으로 흐를지 여러분들은 감이 오십니까? 의료 현장의 말이 강했던 시대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 법에 배우자가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사유리 씨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무집행하는 복지부에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현재 한부모 가정을 인정하기에는 민법상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법이 개정되면 인정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현재 국내 규정은 재생산의 권리를 이성애자, 기혼부부로 한정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없는 비혼 여성이나 레즈비언 여성 커플의 경우 인공보조 생식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박탈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외수정 기술을 통한 재생산의 권리 문제라며 남성 중심적 가족 관념을 넘어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지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인 가구가 늘고 비혼자와 미혼자가 늘고 있고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은데 부모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족 관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혼모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1995년생 금년 26세인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12년 전인 2008년 자신의 논문에서 독신 여성의 인공수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자녀를 낳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것이라면서 독신 여성에게 인공수정아가 태어난다고 하여 무조건 자녀 복리에 해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시험관 시술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국내 공적 정자 기증체계는 정식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혼자는 정자를 기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유리 씨의 출산에 대해서 정자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금전적 혹은 어떤 거래가 없었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시험관 아기는 보조 생식술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난임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부부들을 돕기 위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허락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난임 상태가 아니라 본인도 하지 않은 채로도 내가 원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아기를 가지게 해달라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기를 낳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죽일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헌재에서 판결 불일치로 이번 12월 31일에 개정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우려하며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혼모들이 이제는 프로라이프 흉내를 내고 비혼 출산이 저출산의 또 다른 대안인 것처럼 말합니다. 정신 나간 노래도 나름 노래라며 음반을 내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집단적 정신분열 상태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말 못하는 소중한 아기는 계속 피해자인 것입니다. 가해자를 늘리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법은 절대로 개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난자이가 쏘아올린 곡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사유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결코 작은 공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